요 채점평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요 주요 채점평 자료 있죠?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크게 1번 정확한 논점 파악부터 해서 5번 기타까지 있죠. 이게 사실은 그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감정평가 이론 문제를 푸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맨 처음에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요 채점평에서 하란 대로 요거를 지켜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문제를 보고 이게 아까 그 논점표에서 어디서 나온 건지랑 뭐 위치 그 어디서 나온 건지랑 출제자가 이걸 왜 물었는지 뭐 출제 의도 이런 거를 우선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일단 목차부터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다 쓰지 않고 이거는 뭉뚱그려서 간략히 쓰자 아니면은 1번, 2번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배점을 이거는 더 많이 보여주자 하면서 배점을 조절을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내용 서술을 하고 기타는 이따 보겠지만 뭐 글씨체나 뭐 답안 좀 깔끔하게 쓰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런 내용인데 채점평 자료랑 그리고 또 오늘 자료 중에 요게 있습니다. 왼쪽 위에 뭐 답안 작성 기본 문풀 1회차 해가지고 이제 진도별로 해당 기출 문제를 그 예시 답안까지 같이 보겠다고 했었죠. 그 문제들에 대한 예시 답안을 드린 겁니다. 아직 기출 문제 분석 그 교재를 아직 작업 중이라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교재로 나올 그 예시 답안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그 기출 문제의 예시 답안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전체 좀 자료를 드린 거고요. 이거를 웬만하면 다 벌써부터 그냥 볼 겁니다. 다 볼 건데 내용 공부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이론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참에 뭐 기본 내용 같이 한번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하여튼 요번 강의에서 목표는 그 기본 교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기출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책에서 뭐가 문제로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뭘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 방향을 잡는 게 일단 목표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요 자료에서는 요걸로 대략적인 좀 내용 먼저 드리면 일단 정확한 논점 파악부터 하는 거죠. 논점 파악은 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30-4 이렇게 써져 있죠. 요게 30회 4번 문제라는 뜻이고요. 그 문제 맨 마지막에 괄호 안에 10 이렇게 되는 거는 배점이 10점짜리 문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한 조사 평가와 조사 산정에 대해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정확한 논점 파악은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논점 파악은 뭐 별거 없죠. 그냥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이 조사 평가랑 조사 산정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있는데 그 두 용어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비교 설명하시오 했으니까 공통점도 써주고 차이점도 써주고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논점을 파악하면서
목차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써야겠다 하고 목차를 일단 생각한 다음에 뭐 논리적인 거는 그냥 공통점이랑 차이점 쓰면 되겠다 이건데, 이제 풍부한 목차 구성 요걸 생각할 단계에서는 보통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명확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더 아는지 보려고 내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공통점은 내가 목차를 하나만 잡고 차이점을 좀 풍부하게 여러 가지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배점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이게 쭉 한 번에 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서술을 하고. 그래서 배점은 10점이니까 이것도 이따가 말씀을 다 드릴 건데 10점이면은 목차를 한 4-5개 쓰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 차이점에 목차를 4개 정도는 내가 써야겠다. 그 배점을 정해놓고 그 4개를 최대한 풍부하게 목차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문제가 있고 요 밑에 네모 부분 있죠. 밑에 칸 여기가 이제 실제로 문제지를 받고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목차를 먼저 잡는 겁니다. 근데 목차를 실제로 시험에서 이제 문제 풀 때는 이거를 이렇게 다 풀로 쓰면서 목차를 잡진 않고 보통 이런 막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왜 이러죠? 그래서 뭐 공, 차 이렇게 잡고 주체 그 다음에 뭐 전문성 해서 이렇게 간단히 쓰고 답안 서술 들어가서는 이거를 이제 주체의 차이라고 제대로 반듯한 글씨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27페이지라고 써 있죠. 요거는 이제 각 문제마다 기본 교재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쓰면 되는 건지 그 페이지도 해당하는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써드린 겁니다. 뭐 뒤에 모든 다 문제들도. 그 다음에 밑에는 전체 예시 답안이죠. 전체 예시 답안도 웬만하면 다 넣어드렸는데 아직 뭐 지금 그렇게 볼 단계가 아닌 좀 어려운 문제거나 아니면 너무 쉬운 문제, 책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 이런 거는 목차만 드렸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요것도 그 교재 요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거의 그대로긴 합니다. 거의 그대로이긴 한데 이 목차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더 자세히 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목차 잡은 다음에 내용 서술을 한다. 요게 그 순서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거는 전체 순서만 본 다음에 다시 요 채점평 다시 제대로 볼게요. 일단은 요 프린트에 써드린 내용은 그 출제위원이 채점평을 공개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채점평 그 문장 그대로 드린 거고, 요거는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잘 드리려고 좀 제 말로 다시 쓴 겁니다. 요약하면서. 그래서 보시면 같이 보면서 좀 필요한 부분은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점을 제대로 파악해라 라는 채점평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면요. 뭐 목차 공부의 중요성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차 공부의 중요성은 기본 교재에 있는 그런 기본 목차들을 다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문제를 냈을 때 뭐 논점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걸로 다 이어지는 건데 일단 이 두 번째 거가 제일 중요하죠. 동문서답하지 않은 답안이 적었다. 뭐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랑 이 논점 파악부터 틀린 답안이 실제로 스터디에서도 꾸준히 나옵니다. 마지막까지도.
지금 그냥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왜 냈는지 파악을 해서 뭐 그에 맞게 답안 쓰는 거 뭐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실전 수준으로 문제가 가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 하지 않는 답안 여기다 써놨죠. 동문서답 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뭐 간단한 방법은 문제를 주어진 문제 그대로 목차를 잡으려고 처음부터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계속 연습을 할게요. 그다음에 일단 논점 파악이라 함은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그 출제자의 의도를 결국 분석하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출제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한 이 수험생이 무언가를 그 아는지 보려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왜 그걸 문제를 내냐면 그걸 아는 게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들으면 그냥 당연한 말 같지만 요것부터도 숙지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마지막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사실 파악을 해야 답안을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예시가 딱히 없어가지고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이랑 그래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한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티를 낼 수 있냐면, 서에서 이 문제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다는 걸 내가 파악했고 이걸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그 중요성을 서에서 써주면 됩니다. 서도 의미 없는 그냥 뭐 내용의 요약이나 뭐 이런 거 쓰면 사실 점수를 안 줍니다. 근데 서에서 써야 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출제자 의도가 무엇인지 요약해주고 이 논의의 중요성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서에서는. 그래서 정확한 논점을 일단 파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목차 구성은 요거는 그 오늘 그 예시 답안들 요 자료 중에 3페이지에 11회 1번이 있거든요. 요걸로 같이 볼게요. (11회 1번) 문제가 감정평가와 부동산 컨설팅의 관계를 설명하고 까지를 일단 우리는 볼게요. 그래서 예시 목차 보시면은 일단 항상 그 서하고 뭐 본문에서 문제 물은 그대로 대목차 잡고 마지막에 요약하면서 결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 목차 잡는 게 항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목차 어떻게 잡는지 보시면 일단 감정평가와 부동산 컨설팅의 관계를 설명하고가 문제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목차를 쓰려면 논리적인 목차 구성 여기서 일단 얘기하는 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문제에서도 그냥 관계를 설명하고 이렇게만 돼 있죠. 뭐 감정평가와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를 쓴 다음에 뭐 관계도 설명하시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의의를 쓰라고 직접적으로 안 해도 이건 징검다리로 써줘야 합니다. 그 채점평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2-1 논리적인 목차 구성 중에 뭐 세 번째 짝대기라고 할까요? 세 번째 문장 보시면 그 문제가 뭐 그걸 물었나 봐요. 어떠한 뭐 제도의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쓰시오,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진짜 그냥 영향만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서 쓰면은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목차를 구성할 때 어떤 영향을 물어도
그 시장의 의의도 쓰고 시장은 어떤 시장이 있는지 뭐 분류도 써주고 이런 식으로 그 논리에 징검다리 목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것도 이제 논리적인 목차 구성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채점평 본 김에 쭉 보면 그 다음에 형식 논리도 뭐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면서 그 목차만 읽어봐도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을지 사실 다 보여야 좋은 답안이라고 채점위원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논리적으로 뭐 잘 잡아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목차 구성은 이거고, 그 다음에 풍부한 목차 구성, 요거는 아까 문제에서 보고자 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목차를 최대한 많이 보여준다. 뭐 그것도 있었지만 일단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내용만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채점평에 보시면 그 다수의 수험생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보증금을 처리 방법을 묻는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증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다 쓴 내용은 뭐 요거라는 거죠. 보증금 운용 이율을 적용한다. 뭐 요 정도만 누구나 다 썼는데 그 외에 이제 풍부하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짚어준 답안이었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채점을 할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사실상 모두의 그 답안을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부가 제출이 됐다 하면은 그 중에 한 10% 안에 비율로 그 좀 샘플을 먼저 채점을 합니다. 해서 보니까 올해 문제를 이제 답안지 수험생 수준이 1번 문제에 대해서 요 정도로 다들 썼더라 하고 샘플을 먼저 본 다음에 다시 채점 기준을 좀 조정을 합니다. 뭐 이거를 썼으면은 점수를 주자, 아니면은 요거는 보니까 다들 안 썼더라. 그래서 요거는 또 뭐 특별히 가점 요인으로 하자.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상 좀 상대평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다 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채점 기준이 그 배점을 줄이는 거죠. 배점을 줄이도록 좀 되고, 모두가 안 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썼다 그러면은 가점을 엄청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암기하는 게 당연히 우선이긴 한데, 이제 나중 갔을 때는 기본 교재 내용만 써서는 물론 뭐 내가 이론 점수는 그냥 한 평균 점수 아래가 목표다 뭐 이러면은 그래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수험생도 늘어났고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 갔을 때는 내가 뭔가 하나라도 더 쓰려고 할 때 남들이 다 쓰는 내용보다는 더 쓰려고 요거를 또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채점표에서 또 얘기한 게, 문제가 요즘은 잘 안 그러긴 하는데 정말 그냥 통으로 그냥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그래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요때 말 그대로 그거에 뭐 의의랑 기본 내용, 뭐 어떤 게 뭐 방법 이런 거면은 절차 이런 기본 내용만 쓰는 거는 저 누구나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점평 중에 그 이론에 대한 논점에 대한, 이거는 이제 논점의 좀 상위 개념이죠. 그 논점이 우리가 논의하는 배경, 그리고 우리가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중요성
이런 것도 언급을 해라. 그리고 기본 내용을 써준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요거랑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요거를 서나 결에서 언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본문에서 문제에서 물은 거 쭉 목차 잡고 마지막에 뭐 추가 목차로 뭐 관련 문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가점 목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은 것만 쓰는 거는 누구나 쓰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다들 없겠죠. 나도 이것까지만 썼으면. 그래서 항상 곁가지가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까지는 한 목차 1개 정도는 더 쓰려고 요것도 마지막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상대평가다. 요것도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배점 얘기인데 답안지가 원래는 16페이지였거든요. 좀 몇 년 동안. 근데 올해 시험부터 2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6페이지일 때는 100점이 만점인데 16페이지니까 한 페이지에 뭐 한 6.25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페이지당. 이랬었는데 이제 20페이지로 되면서 한 페이지당 한 5점에서 6점이라고 생각을 대략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문제는 일단 이렇게 4개가 출제가 되죠. 그러면 40점짜리 문제는 5로 나누면 이제 8이니까 6으로 나누면 대충 뭐 6점 몇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최대 한 8페이지까지 쓰면 되겠구나.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기 5 하면 6페이지. 이건 4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뭐 1번 문제 해가지고 소물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번 뭐 통째로 그냥 뭐에 대해서 뭐 쭉 써보시오 하고 그냥 40 하고 끝나는 문제는 좀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은 1번 문제면은 최소한 소물음이 한 3개로 세분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보통 뭐 적게는 뭐 간단히 뭐부터 일단 설명하시오 하면서 5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한 10점 뭐 20점 이런 식으로 15 이거 보통 이제 10,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0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요것마다 각각 이것도 2페이지, 물음 1에 대해서 2페이지 써야겠구나, 그리고 물음 2에 대해서도 2페이지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번은 20점이니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을 잡고 일단 쓰시는 겁니다. 배점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안 쓴 내용인데, 목차 하나에 그래서 한 2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단 내용, 그렇단 거는 10점짜리 배점이면은 목차를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2점짜리 목차를 5개 정도 쓰면 된다.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한 4개 정도 써도 된다 하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10점짜리 문제면은 목차를 5개는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 추세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20점짜리 문제, 3번 문제 이런 거는 또 나누기 2 하면은 목차를 한 10개 내외는 잡아야지 하고, 이게 배점 잡는 기준입니다. 해서 이게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이고, 2번 내용은 내가 만약에 20점짜리 문제는
4페이지를 쓸 정도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페이지 쓰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4번 문제, 10점짜리 문제는 내가 너무 자신 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논점이다. 이러면은 요거를 뭐 막 6페이지, 좀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막 6페이지 이렇게 써도 얘는 최대 배점이 그냥 10점짜리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사실상 만점은 한 70%에서 80% 요거를 만점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점짜리 문제는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70%에서 80점 요게 최대로 주어질 수 있는 점수인 거예요. 그런데 20점 문제는 최대 배점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한 4페이지를 써도 점수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점수의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가성비? 이런 게 하여튼 최대 배점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채점평은 그 채점평에서 뭐 맨 마지막에 그 3번 배점 조절 칸에 있는 것 중에 그 2번째 문장 있죠. 목차와 서술의 길이에 대한 감각이 없이 뭐 작성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얘기죠. 4번 문제가 10점 배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내용을 좀 잘 안다고 하면은 그거에 너무 몰두해서 그것만 불필요하게 서술이 길어지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서술을 너무 짧게 하고 이런 문제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도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문제를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될 채점평이 4번째 채점평인데 채점자는 배점 기준을 따를 뿐이고 수험생에게 동정을 베풀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요럴 때 정말 저도 채점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점수를 주고 싶어도 이건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을 베풀지 않고 정말 정해진 배점 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주어진 배점 안에서만 페이지를 써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점은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서술 측면이거든요. 4번은 보면은 요약의 중요성. 요거는 문장을 장황하게 이렇게 뭐 한 말 또 하고 아니면은 문장을 한 2줄에 한 문장 쓸 수 있을 거를 이렇게 저렇게 느려가지고 좀 이거는 쓸데없이 느려 쓰는 그러지 말라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쉽고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랑 지나친 상술은 뭐 논점을 다소 흐리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지침은 문장을 최대한 짧게 끊어가며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쉼표로 쭉 계속 하나로 쓰는 답안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점수를 뭐 어디를 줘야 될지 이게 되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채점을 할 때 보통 문장 단위로 뭐 좀 채점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뭐 8줄이 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전체가 문장 한 개면은 일단 잘 읽히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최대한 짧은 문장으로 써주는 게 채점자가 쑥쑥 읽히고 내가 쓴 모든 키워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점수를 좀 얻게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최대한 짧게 내가 더 이렇게 이어서 쓰고 싶어져도 중간에 한번 딱 그냥 끊어버리고 요것도 하시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내용의 충실성. 요거는 요 채점점 프린트에서 보시면 뭐 내용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뭐 충분히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이 내용이 있죠. 요거는 즉
그 기본 교재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뭐 최근 논문을 스터디 한 3, 4기나 실전 심화 단과 뭐 이런 데서 정리를 할 건데, 그 기본 내용만 알아도 합격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막 더 엄청난 뭐 추가적인 뭐 실무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이슈적인 내용을 너무 풍부하게 뭐 다 알아도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저 기본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합격점은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그 기본 교재 하나만 제대로 소화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 교재 자체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그 추가 자료를 뭐 보려고 욕심을 내시는 거는 너무 빠르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이론적인 그 기본 내용 얘기인 거고, 요 감정평가법이랑 감칙 실무기준,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중요한 법규죠. 이 법규에서 뭐 감칙,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감칙 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랑 현황 기준 원칙이랑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이것처럼 감칙 조문 자체가 그냥 이론 내용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조문 내용만 충실히 적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법에 있는 내용은 조문만 충실히 적어도 충분한데, 요거를 넘어서 막 실무적인 이슈랑 뭐 사회적인 이슈랑 업계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쓰면은 가점을 0.5점 뭐 1점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다음 문제다 해서 기본 교재부터 충실히 알려고 일단 목표를 잡자,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요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채점을 할 때 한 페이지 그 있죠, 답안지가 이렇게 있는데, 답안지를 이 한 페이지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1분 안에 봅니다. 1분 안에 이걸 나중에 이제 자기 답안이나 남들 답안이랑 좀 교환해서 많이 보시는 게 좋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1분 안에 보려면 쭉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1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단어 위주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채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분 만에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량을, 그냥 문장을 많이 쓴 것보다 이 단어를 써야 되는 주요 키워드, 용어, 단어, 요거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시를 드렸으면 좋을 텐데, 일단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목차 하나에 6줄 넘게 이렇게 엄청 많이 썼어도 결국 뭐 들어가야 될 키워드 개수 자체가 아마 뭐 이렇게밖에 없다. 결국은 이게 그냥 장황하게 썼다는 거죠. 장황하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미 쓴 문장을 결국 즉 뭐 이렇다는 것이다 하면서 한번 의미 없이 좀 반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거는 점수를 그냥 안 줍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정말 압축해서 한 4줄, 한 3줄 반 만에 끊어 썼는데 이 사람보다 키워드가 너무 압축적으로 잘 문장이 요약돼서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점수는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은 키워드 개수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그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그래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 교재 내용을 뭐 문장을 줄줄줄 그냥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확성은, 용어는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채점평에서 예시로 들었던 게 요겁니다.
최유효 이용이랑 최유효 이용 원칙이랑은 다른 건데 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뭐 의만 쓰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이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하고 무슨 가격제 원칙을 설명한다든지 이러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이것처럼 이 헷갈리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론 기본 내용 중에. 그거를 이것 또한 마지막까지도 사기 스터디 마지막까지도 요거를 헷갈려하는 그런 답안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 공부를 정확히 해야 되는 그 측면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목차로 잡아가지고 썼는데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은 정말 완전히 틀린 내용인데 그야말로 글짓기를 해놓은 경우가 많이 보여요. 그 경우에는 잘 모르는 내용은 그냥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주관식 채점이고 주관적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채점 기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전혀 무슨 틀린 말을 좀 당당하게 써놓으면은 좀 채점자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은 차라리 안 잡고 아는 내용인데 뭐 주변 내용인 거 요런 거를 차라리 더 써줘가지고 좀 가점을 주세요 하는 게 낫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는 글씨체. 글씨체가 요것은 교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세요, 다들 진짜. 근데 크게 쓰면은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이거를 알아볼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악필이어도 크게 쓰면은 알아봐집니다. 왜냐하면 채점자는 그게 일단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쓴 건지는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글씨체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크게 쓰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쓰는 답안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적어도 요 가로 세로는 좀 이 0도와 90도 요 정도는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알아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알아보기 힘들게 쓰는 경우가 왜 안 좋냐면, 나는 그 키워드를 분명히 썼고 너무 문장을 잘 썼는데 채점자가 이걸 못 알아봐 버리면은, 아까 또 그 얘기도 있었죠. 동정심을 베풀지 아니한다. 그게 알아보기 힘든 답안에 대해서 얘가 이 내용을 쓴 게 맞나 하고 열심히 봐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못 썼다고 해서 감점해라 라는 무슨 그런 게 있진 않지만 확실히 유리하진 않다, 그 내용이고, 글씨체가 만약에 안 좋아서 크게 쓰는 거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일단 그 한 목차당 글씨 또 안 좋은 분들이 좀 공통점이 거의 한 페이지 다를 한 목차로 쓰시는 경우가 또 많이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글씨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한 5줄 정도로 짧게 목차를 좀 세분해서 써주면은 그래도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한 줄씩 띄어야 되거든요. 목차 하나당. 그래서 이러면은 그래도 보기가 좀 수월합니다.